4월이었는데 LH 직원 약 10여 명이 광명시 신도시 네 7,000평의 토지를 100억 원에 사전에 매입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으로 치면은 미공개 정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선행 매매. 그렇죠. 이제 뭐 계약 공시가 나오기 직전에 이 주식을 막 사들인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 LH 직원분들 10여 명이 대출을 58억 원 정도를 받아서 땅을 사들였는데 대출의 대부분이 한 곳에 몰렸어요. 북시흥 농협이라는 이 농협이라고 하면은 상호금융권에 이제 속한 금융사인데 이 한 곳에서 받은 것으로 좀 확인되면서 금융권에서는 이게 좀 논란이 됐었거든요. 예. 그래서 유독 한 곳의 지점에 대출이 막 싹 다 몰려 있고 그 LH 직원이라고 하면은 이 신도시 이거를 관장이라고 하나요? 이걸 하시는 분들이 집단이죠. 네. 그러니까 한국거래소 직원이 상장 전에 뭐 이렇게 주식을 사주는 그런 느낌이랑 비슷한 거죠. 아니요, 더 심해요. 더 심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네. 한국거래소는 관리자일 뿐인데, 그렇죠. LH는 직접 토지를 매입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네. 완전히 다릅니다. 훨씬 더 중요하죠. 네. 예. 그리고 이 LH 직원이 금융사로부터 이해관계자일 수도 있는데 아무런 이 문제 없이 너무 순탄하게 이 토지담보대출을 받았다는 점 이게 조금 문제가 됐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 투기 이익 환수는 당연히 이 분노의 이 꼭지점이 모인 지점이었고 두 번째가 이들이 받은 대출 금융권에서는 이들이 받은 대출을 회수할 수 있냐 없냐 이게 또 주요 쟁점이었거든요. 결론은 없었습니다. 대출 회수도 없고 그냥 흐지부지 된 느낌. 네, 왜냐면은 그분도 처벌이 됐어요? 무죄 났습니다. 아. 결론을 말씀드렸는데 이 저번 주였나요? 이 수원지법 안산 이제 수원지법에서 이 어떤 혐의로 기소를 했냐면 부패 방지 권익법 위반 혐의로 직원 LH 직원 이 A 씨와 지인 2명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투기에 대해서 아무런 법적인 어떤 제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네. 야, 주식시장에서 그랬으면 진짜 빼박 형사처벌인데 빼박이죠. 네. 부동산 시장은 그런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 그게 되게 완화적이네요. 네. 예. 그래서 이 법원이 왜 이렇게 판단했냐? 투기 의심 정황은 있지만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부의 판결문을 그대로 해보면은 예. 그러니까 검찰은 피고인들의 기밀에 해당하는 내부 정보를 활용해 투기했다고 주장하면서 그 내부 정보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고 어떤 취지로 작성됐는지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았다. 검찰의 수사가 조금 미진하다라는 취지로 현재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낸 상황이거든요. 예.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좀 대출 회수, 투기 이익 환수 이거는 무죄를 받은 사람들한테 이걸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네. 기본적으로 죄가 없는 사람한테 네. 대출을 어떻게 회수를 하냐? 맞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분들 말고 금융권 차원에서도 막 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조사를 했었냐면 첫 번째 조사했던 게 이 LTV. 그러니까 이 상호금융권의 토지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LTV가 최대 70%까지 받을 수가 있거든요. 예. 이게 만약에 이 한도를 넘겨서 받았다라는 게 드러나면은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바로 대출 회수로 이어지는 건 아니지만 대출 회수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길 수가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근데 첫 번째 결론이 한도를 꽉 채워서 받은 사례는 있었지만 LTV를 넘긴 사례는 없었다. 이게 첫 번째고, 근데 이제 이게 또 애매한 게 사실 저번에 발칙한 경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직원들이 산 토지가 어떤 데냐면 맹지라는 데인데, 그러니까 인접한 도로도 없고 그냥 덩그러니 섬처럼 놓여 있는 건데 이런 토지를 어떤 근거로 이 담보대출을 받을 때 풀로 주냐, 이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좀 의문이 있는 게 사실이고,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만약에 LH 직원분들이 상호금융 농협이 아니라 시중은행에 갔으면 시중은행에서는 아예 대출도 못 받았을 거다. 그랬을 수 있죠. 토지는 그러니까 토지는 가격을 측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아파트는 거래가 많이 되니까 네. 이 정도 가격이겠거니라는 거를 좀 예상할 수가 있는데 토지는 일단 거래량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여기에 그 정확한 가치 평가를 하기가 좀 어려워서 맞습니다. 대출을 할 때 좀 디스카운트를 하는 경향이 좀 있죠. 디스카운트라고 하면은 한도만큼 못 주는 그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 LTV를 조사를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대출의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라고 결론이 나왔 상황에서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금융당국에서 어떤 거를 좀 중점적으로 봤냐? 그러니까 금융당국이 조사를 한 건 아니고 이게 농지법을 중심적으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농지법이 만약에 수사 결과 위반이라고 판명이 나면은 대출을 회수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라는 스탠스였거든요. 그러니까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렇죠. 네. 그럼 농지법 위반이면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사람이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거를 담보로 갖고 있을 자격이 없는 그쵸. 사람이고 네. 그 사람이 받은 대출이기 때문에 회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설명을 드리면은 이 농지법이 뭐냐면은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사는 땅이거든요. 그래서 농업인 외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반인이 농지를 사려고 하면은 뭘 제출해야 되냐? 농업 경영 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내가 농지 이전에 땅을 사랑해서 샀다는 분도 계시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연애 편지를 쓰면 되나? 땅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렇죠. 그래서 이걸 제출을 하면은 어떤 이 자격 증명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냥 이 증명을 받고 담보 대출을 받아서 토지를 사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농지를 사놓고 농사를 안 짓거나 아니면은 이 취득한 지 2년 이내에 농사를 짓지 않으면은 제3자에게 농지를 처분해야 되는 의무가 생깁니다. 예.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이 LH 직원이 만약에 이 허위로 이 농업 경영 계획서를 제출을 해서 했거나 이게 만약에 허위로 판명이 난다. 그리고 형식적으로 뭐 농사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냥 씨 몇 개 뿌려놓고. 근데 이게 계획서랑 좀 다른 방식으로 농사를 지었다라고 이게 드러난다면은 대출을 회수할 수 있다라는 걸 걸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 금융당국이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은 원인 행위가 잘못돼 대출받은 건은 당연히 회수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권순희 기자가 말하신 것처럼 담보로 잡은 농지에 문제가 있다고 드러나면은 대출을 회수할 명분이 생긴다라는 거였는데, 근데 이 농지법 위반은 금융당국이 수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그쵸. 수사당국에서 밝혀야 될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무죄가 나왔습니다. 물론 1심 다시 말씀드리지만 1심이라 아마 항소를 할 거예요, 검찰에서도.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대출을 회수를 할 수 있는 명분조차 좀 찾기가 어려운 상태인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근데 LH 직원이 미공개 정보 이용해서 토지 거래를 했는데도 무죄면,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제 거기에 그 인볼브되어 있는 LH가 아닌 뭐 주변에 있는 좀 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지방의원이라든지 아니면 국회의원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이제 거기서 옆에서 정보를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 들은 거는 거의 뭐 못 잡겠네요. 못 잡을 수도 있죠. 내부 직원이 한 것도 못 잡았는데. 그렇죠. 그러면 이게 그 어디지? 그 주식시장으로 따지면은 내부 직원은 1차 정보 수령자고. 그 다음에 2차 정보 수령자들도 있을 텐데 1차 정보 수령은 이제 미공개 정보로 우리나라에서는 처벌을 하잖아요. 근데 야 그러면 2차 정보 수령자들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부동산 시장에서는 거의 처벌을 못 한다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금융당국도 이 사태가 터지고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제도 개선책을 내놨죠. 좀 상호금융권의 LTV를 낮추고 이제 심사를 강화하고 이런저런 내용들을 내놨는데, 근데 이게 상호금융 LTV가 무슨 죄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이게 그 농민분들이 또 피해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농민분들이 사실 LTV가 낮아지는 거는 이게 대출을 그만큼 못 받는다는 뜻인데, 근데 만약에 LH 사태에서 이 직원분들이 유죄를 받아서 뭔가 대출 회수도 되고 이랬으면은 이제 좀 이 농지법이 바뀌고 대출 과정이 바뀔 그럴 일도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무죄가 나타나면서 이 모든 게 좀 약간 허투루 돌아갈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여담인데 이 당시 LH 사태 때 좀 이슈 중에 하나가 일타 강사. 예. 기억나시죠? 예. 저 아는 분 제자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그 제자인데 자기 거 그 강의록 가져다가 그 자기가 일타 강사랍시고 그 강의록을 도용했다는 얘기가 그때 들었었어요. 이분에 대한 수사 결과도 혐의 없음. 이거는 재판까지 간 것도 아니고 경찰에서 불송치로 사건을 종결을 했습니다. 네. 처벌된 사람은 없다는 거네요. 없다는 거죠. 근데 또 LH 투기 혐의를 받은 LH 직원들은 아직 무죄라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또 공교롭게도 이 북시흥 농협을 조사를 하다가 이 그 직원분이 좀 뭐 LH 사태와 관계없이 예. 좀 대출 절차에 문제가 있어서 또 제재를 받은 사례는 또 있었거든요. 이분들 아. 잘못을 한 건 맞는데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뭐 인터넷 용어로 하면 의문의 일패랄까? 아, 네. 유탄 맞은 거지. 그렇죠. 예. 네. 좀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 그리고 뭐 어쨌든 이 1심 결과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사실 대출 회수라던가 이익 환수가 좀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면 이 동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금융당국에서도 이 당시 LH 사태가 터지고 뭘 만들었었냐면은 막 부동산 때려놨겠다 해가지고 투기 대응반을 만들었었거든요. 예. 이게 막 금융 유관기관 분들 막 몇 명이야, 거의 100명이 모여가지고 이걸 하겠다라고 했는데 해제됐습니다. 뭐 결과는 있었어요? 10월에 해제가 됐습니다. 결과 없었던 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좀 전수조사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비주택 담보대출, 토지담보대출에 대한 조사를 벌여서 좀 불법 투기가 의심되는 43건 뭐 67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뭐 농업법인 한 곳을 검찰에 뭐 성과가 없는 건 아닌데 예. 성과가 없는 건 아니죠. 그러면서 제도 개선도 같이 했으니까. 근데 결국 이 무죄가 나오면서 이게 좀 금융당국이 잘못했다가 아니라 좀 동력이 떨어지고 아쉬운 상황으로 흘러가게 된 거죠. 그래서 근데 만약에 이 LH 직원분들이 유죄가 난다고 해도 사실 대출 회수가 바로 이루어지는 또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게 배임 문제로도 불거질 수가 있거든요. 금융사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 유죄라고 난다 해도 이 유죄라고 판결된 법도 따져봐야 되고, 이 대출을 회수를 하는 게 이런 사태가 많았던 게 아니라 이런 사태가 전례가 없는 사태인 거잖아요. 그러다 예. 보니까 대출을 회수를 하려면은 뭐 이사회 결의도 해야 되고 뭐 주주들 그것도 해야 되니까 좀 대출 회수도 만약에 유죄가 난다 해도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좀 그런 비관적인. 아. 네. 최근에 좀 아쉬운 게 대출 대란,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잖아요. 그거랑 겹쳐서 보면은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뭐 그죠, 열심히 신용도 높여가지고 이렇게 한 사람은 대출 아예 못 받고, 이런 분들은 막 해가지고 투기 해가지고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좀 이런 게 최근의 상황과 빗대서 보면은 더 아쉬운 좀 그런 사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미공개 정보 이용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네. 제가 코인을 안 하거든요. 근데 코인을 좀 해볼까라는 생각이 어제 좀 들었어요. 그게 왜 갑자기 들었냐면은 갑자기 그 저희 후배인 분이 그 박지훈 기자가 네네. 그 많이 어떤 코인 얘기를 하면서 그 자동차 관련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코인이 거의 300%? 막 그렇게 확 올랐어요. 그리고 왜 그런가 봤더니 공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시 내용을 봤더니 보도자료 내용이더라고. 그러니까 보도자료가 예를 들어서 8시 반에 나왔다. 네. 근데 코인 공시는 10시 반에 나왔어요. 그럼 그 내용은 사실 8시 반에 이미 공개된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코인 시장은 10시 반부터 올라가기 시작하더라고. 야, 그러면은 뉴스 보다가 코인을 사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원래 그런 거 좀 궁금해 하잖아요. 그 정보하고, 그러니까 정보가 시장의 가격에 미치는 네. 영향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잖아요. 네. 주식도 그 직접 사면은 좀 문제가 되니까 네. 그 모의계좌 이런 걸로 사놓거든요. 해서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보려고. 근데 코인은 사실 미공개 정보에 대한 규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사실 공개 정보일 뿐이지 공시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고. 그래가지고 야, 그러면은 그 뉴스를 보면서 코인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 뉴스가 실제로 어떻게든 막말로 제가 미공개 정보를 가지고 코인을 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코인이라는 건 원래 좀 그런 거니까. 그렇죠. 제도권 밖에 있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야, 그러면은 한번 해봐도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한번 코인 걸 만들어 볼까라는 생각이 하나 드는 게 있었고, 또 하나 이벤트는 뭐가 있었냐면은 이거는 되게 허인영 기자도 들어보면 재밌을 거예요. 어떤 코인이 네. 누가 그 회사를 인수한다 그래서 가격이 쫙 올랐더라고요. 그 코인을 발행한 회사. 네네. 를 인수한다 그래서 그 서비스를 하는 회사. 네네. 그래서 주가가 코인 가격이 쫙 올랐어요. 근데
그 코인을 그러니까 그 코인의 그 회사를 인수하지 않는다라는 보도가 나와서 가격이 뚝 떨어졌어요. 근데 그 기사 내용을 이렇게 꼼꼼하게 읽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처음부터 인수하려 그런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허기 잘 알 거예요. 우리가 기사에서 인수라고 얘기할 때 그 인수라는 단어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기업을 아예 다 사서 내가 계열사로 가지고 있는 게 있고 아니면 사긴 샀는데 여기 CEO를 그냥 두는 게 있고 네네. 그러면 이게 인수를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지분의 한 50% 정도를 산 다음에 그냥 이건 나는 지분 투자를 한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단 그쵸,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행위, 팩트하고 기사에 뭐라고 언급되어 있는지가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기사 내용을 보니까 그 회사가 지분을 인수하려고 그러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목은 아니라고 인수. 써 있어. 근데 가격은 폭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는 분명히 그 인수한다는 기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인수 과정이 지금 논의 중이니까 이게 확정이 되면은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얘네 지분 뭐 20%든 40%든 40%든 인수하겠습니다라는 기사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코인 가격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러겠죠. 그래갖고 너무 사고 싶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읽는 눈을 가지고 미공개 정보의 위험이 있는 주식을 하지 말고 우리 모두 안전한 코인을 한번 해보는 것도. 순발력만 있으면 되네. 그렇죠. 아 그게 없는데. 왜냐면 뭐 잘 아시겠지만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뭐 저 말고 저희 권순희 기자 같은 샘바의 기자 세대 때는 이게 저희 회사 방송에서 뭐 코스닥 언급을 하면은 예. 막 상한가 가고 막 그랬던 시절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그거는 그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건 하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안 하는데 코인은 괜찮잖아. 그러게요. 그래서 아 코인 우리 그 발치기 여러분들도 발경이 여러분이었나? 발치기 여러분이었나? 하여튼 발경이 발경 발치기 아닌가요? 발치기 여러분들도 사실 우리 발치기 형제가 이렇게 해드릴 수 있는 거는 뉴스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는 거잖아요. 저희가 뭐 가격이나 주가 전망이나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이 뉴스가 어떤 뉴스인지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도와드리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뉴스를 잘 해석해서 주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코인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뉴스와 코인을 함께 엮어보는 작업도 좀 해볼까. 발치기 코인 이런 거 발행 못하네? 그런 거 발행은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네. 아무도 안 사죠. 여기 시청자분들 그러니까 이게 참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준비한